이 시장이 과연 290을 깨서 280으로 급락할 거냐?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9월 24일 오후 12시 31분. 오늘은 영상을 애시당초 2개를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느낌대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시장에 관해서 종합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기법을 갖고 하나를 얘기하면서 파생하는 사람들 용으로 만들지 주식하는 사람들 용으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두루 얘기를 좀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월 27일 일요일하고 9월 28일 월요일날 이번에는 중대시황의 섹터별 종목 분석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첫 번째 것 플러스 실전기법,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두 번째 것 플러스 첫 번째 거. 그래서 이 3개 정도의 내용이 일요일과 월요일날 연속적으로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은 월요일날 종목 얘기할 때만 오지 마시고 일요일날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황 위주로다가 얘기를 해주지만은 섹터별 종목을 다 분석해 주니까 여기서도 좋은 종목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번 명절 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명절 전에 내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요 영상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명절 전에 주식을 갖고 갈 거냐 말 거냐, 주식을 갖고 가도 어느 쪽 섹터를 갖고 갈 거냐, 그 다음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중소형주를 갖고 갈 수도 있고 대표주를 갖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얘기들을 2시간 가까이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요새 소외받는 분들 이거라도 와가지고 꼭 듣고, 그죠? 그리고 장이 지금처럼 폭락이 좀 나오면은 또 10월 달에 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줄 수 있으니까 요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이 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거예요. 여러분, 우선 내가 글을 써놓은 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좀 한번 해줄게요. 지금 지수밴드 및 추세인데 지금 주식시장의 밴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이 시장이 과연 290을 깨서 280으로 급락할 거냐, 아니면은 300을 깨면서 하반기 형직성을 주다가 다시 들어주고, 대신 다시 들어줘도 결국 되밀립니다. 이게 지난번 마지막 영상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는 기법으로 얘기하면 올라갔다 되밀리고 안 깨지고 다시 갈 때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추세, 이동평균선의 5대 기법이 있는데 방향, 배열, 이격, 밀집, 지지, 저항. 근데 이동평균선은 자체가 지지저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방향, 배열, 이격, 밀집도 분석만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추세는 방향과 배열이에요. 이격과 밀집은 급등락을 잡을 수 있는 변곡점을 잡는 데 쓰는 기법이고, 밀집은 가는 쪽에서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들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백지 상태지, 이 동학개미들. 그래서 엄청난 영상의 값어치가, 원래 이종복의 영상은 어마무시한 영상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밖에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산삼 얘기 가끔 가다가 얘기하고 뭐 좋은 양 얘기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의사들한테 물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분부터 했더라? 30분부터 했나? 31분.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의 체질상 저 사람한테 3000년 묵은 동자삼, 동자삼은 3000년까지 안 묵지. 100년 묵은 동자삼을 줬을 때 그 삼의 기운을 다 빨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동자삼 100년 묵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약을 줘도 10% 20%도 몸에서 흡수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내 영상도 그거와 같은 이치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라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지수밴드하고 추세 얘기하다가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갔고, 이동평균선은 방향, 배열, 이격, 밀집, 지지, 저항. 과거에는 크로스. 이게 이동평균선 5대 필살기. 추세는 방향, 배열을 보는, 방향, 배열이 추세 분석에서 핵심. 아시겠어요? 그
그 다음에 이격 밀집은 이격이라는 것은 상승 추세에서 이격이 벌어지든 하락 추세에서 이격이 벌어지든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에서 이격을 좁힐 때는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고 하락 추세에서 이격을 좁힐 때는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눌림목이라는 용어는 조종받고 또 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반등이라는 용어는 올라갔다 되밀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서부터 그냥 막힘없이 계속 내가 지금 무슨 원고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나 지금 여기만 쳐다보고 있잖아. 밀집은 이동평균선이 한 곳으로 뭉쳐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렴이 끝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밀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밀집이 되어 있으면은 자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평균값이라고 그랬어. 5, 20, 60, 120, 240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5일 동안의 평균값, 20일 동안의 평균값, 60일 동안의 평균값, 120일 동안의 평균값, 240일 동안의 평균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주식을 사서 물리든 120일 전에 물리든 60일 전에 물리든 20일 전에 물리든 5일 전에 물리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딱 같은 지점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방향을 위로 틀어버리면은 급등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방향이 아래로 틀려버리면은 다시 폭락할 수 있지. 그러면 옛날에 산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서 사서 물려갖고 못 팔 수도 있고 최근에 산 사람들은 손실이 안 나니까 먼저 팔으려고 하고 먼저 팔면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면 추격매도 해갖고 급락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안 당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주식은 둘 중에 하나죠.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러면은 급락하는 지점은 네크라인이라고 해가지고서 네크라인이 깨지면 손절매를 하고 네크라인이 지지가 되면 갖고 있다가 방향이 위로 틀어버리면 그 급등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평선 밀집 장대연봉 장대양봉 개파락 연속양봉 장대양봉 장대연봉 이게 매집의 사원칙이라고 강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 상승 추세 상방향은 주가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목표치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상방향으로 가는 주식이 직전 고점을 막 돌파할 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눌릴 때 저점 매수를 해서 목표치가 찰 때까지 갖고 가면은 되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러다가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 좁히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격 좁히기가 나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이격을 좁히면 재매수하고 이러면은 주식이 그냥 거저먹는 게임이 된다라는 거 내 눈빛만 봐도 모르겠나? 이 정도의 클래스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주고도 남음이 넘치는 사람인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얘기하고도 감탄사가 그냥 나오네. 놀라지 말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나가 이종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일만 얘기를 제대로 해주고 만약에 경험이 어느 정도다만 얘기해주면은 그냥 장난한다니까 이종복은. 그래서 어쨌든 패스. 그래서 지수 밴드가 이제 어느 식으로 갈지에 대한 어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무리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얘기에서는 이 영상 속에 여러분 이 영상 속에 업종 대표주 그죠? 삼성전자서부터 현대차까지 삼성 SDI 등까지의 어떤 분석이 이 영상에 있을 거고 이 종목 의견은 매도였죠, 여러분. 결국은 빠진다라는 의견이잖아. 이거 삼성 SDI 여기 나오죠, 여러분. 60일선을 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영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또 광고도 좀 하고 가야죠. 내가 왜 야간 회원을 계속 먼저 얘기하냐면은 주간 회원과 야간 회원은 완전히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주간 회원이 500이라면 야간 회원은 거기에 뭐 반도 못 미쳐요. 근데 반대가 돼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동평균선의 5대 필살기 정도 얘기해 준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하면서 초대박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깡통차잖아. 내가 오늘도 장중에 그 얘기 했지만은 유튜브에 그 저기 하는 사람들 보고 해외 선물 하니까 해외 선물 하는 사람들이 다 깡통 차는 거야. 나한테 오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나.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번에 나스닥은 이 종목은 또 11,200 부근에서 매도 전략을 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스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스닥이 얼마냐면은 나스닥 1800이에요. 400을 또 먹여준 게 된 거야. 봐봐요 여러분. 이게 지금 60분 차트인데 5분 차트를 갖고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60분보다 5분이 좀 빠를 수가 있으니까 5분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추세의 방향이 지금 상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는데 나스닥이 지금처럼 움직일 때는 자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았어도 이마만큼 올라가고 이마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표치에 차니까 여기서 다시 이마만큼 밀렸죠. 이 종목은 매수 포인트가 나올 때 매수를 줘서 이걸 먹여주는 전문가가 아니고 목표치만큼 올라오고 나면 눌림목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해서 저항 부근에서 매도를 주는 게 100번 중에 98번을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걸리면 인생이 역전되는 거야. 나는 매수를 거의 안 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얘기도 유튜브 영상 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파가 1, 2, 3, 4, 5, 6, 7, 8, 9식으로다가 연장이 걸려서 파가 만들어지고 올라갔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동평균선이 방향이 정배열로 돼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눌림목이라도 나온다라는 개념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1600에서 11200이면 거의 600P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고점에서 빠질 때는 1000P 가까이가 빠졌고 900이 빠진 거지. 여러분 그죠? 그러면 900이 빠지고 600 가까이가 올라가면 가봤자 얼마를 더 가겠냐? 라는 식으로 보면서 이제 추세가 깨지는 지점에서 매도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쳤다면 그러니까 목표치를 알려준 것은 11,199인데 실질적으로 매도는 이제 매도의 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20일과 60일을 데리고 깨질 때 그러면 여기서 20일과 60일을 데리고 깨진 지점이 어디입니까? 20일과 60일을 데리고 깨진 지점은 지점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거죠. 20일과 60일이 이걸 우리가 데드크로스라고 하지. 20일, 60일을 같이 뭉개버리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1,200의 저항을 줬지만 엔터는 여기서 치는 겁니다. 이게 추세 패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장도 추세 패턴을 읽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읽어내기만 하면 되는. 그리고 이평선이 역배열로 되니까 이제 이평선은 역배열로 전환이 될 때 그냥 역배열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혼조를 주면서 역배열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혼조가 나오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해외 선물을 봤더니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요거 먹고 계약수도 막 10개 20계약을 들어가니까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벌리는 거거든. 한 계약으로 생각하면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초보자들아. 모이잖아 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거꾸로 먹어도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먹을 때 방향을 거꾸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먹기 때문에 깡통을 차는 거예요. 왜? 거꾸로 먹다 보면 완A에 걸리면 그냥 깡통을 차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추세를 파악하고 대응을 하면 완A에는 안 당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대참사가 안 당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거나 개념 없이 기준 없이 하니까 한 방에 깡통 차는 거야. 그래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곱하기 10배 하면은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이죠. 실계좌로 누가 20계약씩 그렇게 초단타를 치나? 이 진짜 하여튼가 보면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요런데 반등 나올 때 이거 먹었다고 그런 사람을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고 주식을 하니까 깡통을 차는 거라니까. 무조건 물려도 매도를 쳐서 물려서 수익을 낸 사람이 진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위치는요. 여기서는 관망이지. 왜? 이평선이 역배열로 전환됐으니까 이제 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혼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평선이 혼조가 되려면 얘들이 이쪽으로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잖아.
그 반등을 줬다가 밀릴 때 안 깨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평선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가고 혼조국면으로 가면 그 뒤에 방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스닥 시장도 변동성이 생기려면 금요일과 월요일 타이밍에 변동성이 생겨도 크게 생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내 말이 맞지? 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은 1500까지는 열어야 되고요. 그래도 결론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쐐기를 벗어났으나 다시 되밀리고 있기 때문에 급락세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자 여기도 보면 급락세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1500은 열어놔야 된다고 했고 다시 저항은 11200이 되겠죠. 그럼 지금 나스닥의 밴드는, 지수 밴드는 11200에서 1500이라는 밴드가 딱 떨어지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보면 지수 밴드 및 추세와 이게 아구가 또 딱 떨어지죠. 주식시장도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주식 혹은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주식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기준을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리스크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요 마지막 영상을 보다 보면 전기차 관련주들 배터리 데이 때 오히려 상투 나올 수 있다라고 내가 툭 하고 던지고 갔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종목들이 가장 세게 빠지는 것은 전기차였죠. 어제 오늘 전기차 아작 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전망해주고 분석해주는 게. 자 다시 이쪽으로. 그래서 야간회원 적극 가입하라. 야간회원은 진짜 초대박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간 회원들은 뭐 리스크 관리 위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오늘 단타를 주려고 했는데 오늘까지는 내가 좀 참고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낙폭과대 종목을 공략하라. 이거 지난번 영상에 줬죠. 내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볼게요 여러분. 벌써 한 20분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네요. 영상을 두 개로 나눠야 되나 또? 그 다음에 29일하고 27일하고 28일날 야간 강연방송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나스닥은 줬죠 여러분. 밴드를 줬죠. 나스닥 밴드는 줬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자 지금부터 국내장 밴드를 줘야 되는데 옵션을 가지고 시장 얘기를 하는 게 나는 편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옵션으로 얘기를 하기가 조금 거시기하고, 옵션 얘기하면은 약간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확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국내장을 대응을 할 때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 베이시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지수가 40p 이상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40p 이상 급락을 하는데 선물이 6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 200의 지수는 5.4밖에 안 빠지죠. 이것은 순간적인 폭락장이 안 나왔다라는 반증이라고 그랬지.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고 알려줬어요?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여러분들 엄청난 걸 내가 얘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러면 지수 계속 빠진다고 그랬죠? 저점 매수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 영상 속에 기법이 들어가고 기법이 들어가면서 의견을 얘기해주고 얘기해준 의견이 빗나가지를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못 알아채고 있다는 거죠. 얘기할 게 없어. 솔직히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만들어지고 약세장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다른 거 들을 필요 없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이종복이한테 와서 이종복이가 무슨 얘기하는지만 들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알려주잖아 여러분. 맞죠? 부인할 수 없는 진리. 내가 오늘도 장중에 그 얘기를 했는데, 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동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줬던 영상이 있죠. 이렇게 비차익에서 한 달 내내 매도가 나오는데도 장이 안 빠지는 이 기이한 현상, 증권 역사상 초유의 사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 설명해 줬죠 여러분들한테. 증권 역사상 초유의 사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준 게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다 해준 거죠. 여기 보다 보면은
증권 역사상 초유의 사태, 해외 시장 급락에도 국내장이 강한 이유와 그에 따른 전략은 해가지고 여기 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하고 환율 같은 거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너무 중요한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다 줬죠? 지금 얘기해주는 시황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더욱더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통 섹터를 다 빼버리고 뉴딜 관련주하고 에너지 관련주하고 뭐 요땡땡 수혜주 재택근무 관련주하고 그런 쪽으로 포트를 잡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 하면서 영상 여기다 줬죠? 얘기 안 해준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가고 있죠. 이종복 영상을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나스닥하고 같은 이치로다가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